주간 세계 테러 동향 제23호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미얀마 소식입니다. 6월 22일 미얀마에서 16개월을 넘긴 쿠데타 기간 군부 폭력으로 사망자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보 제한 등으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0명에 달했고 반군부 무장투쟁이 치열한 사가잉 마웨 지역에서 하루 뒤 사망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2,007명 중에는 민주화 진영 운동가들이나 무장투쟁을 하는 시민 방위군도 있지만 길거리 등에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시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쿠데타 이후 14,2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1,100여 명이 여전히 구금된 상태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유혈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호주 소식입니다. 6월 16일 빅토리아주 법원은 16년 온라인에서 만난 미국 10대 청소년에게 시리아 ISIS에 합류토록 부추기는 등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아프간 이민자 출신 여성 하다샤 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학교를 그만둔 후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고되어 ISIS 사상, 선전 및 테러 전투원 합류 격려 등 테러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프간 소식입니다. 6월 16일 아프간 카불 소재 시크교 사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사건 직후 ISIS는 무함마드에 대한 인도 집권당 정치인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응징이었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6월 19일 파키스탄군은 최근 발로치스탄주 파룸 지역 부근에 테러 단체 은신처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 대테러 군사작전을 전개해 발로치의 해방전선 조직원 6명을 사살했습니다. 같은 무장 조직원들은 정부, 군 호송대 및 검문소 공격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시리아 소식입니다. 6월 27일 미군은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이슬람 급진 단체 알카에다의 비공식 지부인 후라스 알딘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도자를 겨냥한 타격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격 당시 아부 함자 알 예멘이는 혼자서 오토바이 여행 중이었다며 초기 검토 결과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고위 지도자의 축출은 알카에다의 미국 시민, 우리의 파트너, 전 세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 수행 능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시리아 내 고위 지하디스트를 목표로 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6월 22일 알카에다 전투기가 아타크시 입구 근처의 보안 검색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5명의 예멘군과 3명의 알카에다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예멘군 사이의 충돌 이후 샤부아주 아타크시에서는 도로 폐쇄와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아텍과 주변 지역에서 추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과 모든 대규모 집회는 피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즉시 그 장소를 떠나 안전한 비정부 건물로 대피하고 자국 외교 사절단과 접촉을 유지하는 위기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6월 26일 이란은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위성 발사체 줄레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줄레나는 220kg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길이 22.5m 발사체입니다. 미국은 이 장거리 탄도 기술이 특히 핵탄두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발사 소식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이란 당국자들과
2015년 이란 핵합의 보건협상 재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JCPOA는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은 이를 대가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핵합의 보건협상은 올해 3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잠비크 소식입니다. 6월 20일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IS가 지난달 모잠비크의 기독교 마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모잠비크 최북단 지역인 카보 델가도의 6개 기독교 마을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ICC는 그동안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단체들이 모잠비크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추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일부터 9일까지 카보 델가도의 앙코아베 지역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해 거의 1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적어도 4명이 참수됐습니다. 카보 델가도 주에서는 2017년 10월 이후 무장 세력에 의한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4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80만 명 이상이 거주지에서 내쫓겼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카보 델가도주 17개 지구 가운데 9개 지구에서 벌인 공격은 2021년 말 900건에 가깝고 정부군마저 이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ISIS는 지난 1월 13일에도 시타테 마을을 공격해 60가구에 불을 질렀고 이튿날인 18일에도 이말라말라 마을에서 주택 20가구에 추가로 불을 질렀습니다.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6월 26일 잠파라주가 무장 괴한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 총기 소지를 허가했습니다. 잠파라 주지사는 총기 소지 허가증 발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격과 납치 그리고 무고한 지역사회에 대한 형사처벌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에서 도적대로 알려진 무장단체들은 북서부와 중부 지역의 외딴 지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도 빈발, 잠파라주는 지난해 무장폭력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주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허용은 나이지리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무장이 실제로 공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또 북동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과 10년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파라주는 이전에도 통신 차단, 수박만 개의, 미등록 전화선 차단, 1년의 통행 금지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었지만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아공 소식입니다. 6월 26일 이스턴 케이프주 남부 이스턴 런던의 타운십에 있는 태번에서 10대 청소년 등 21명이 원인 미상 이유로 집단 사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이 술집에서 발견된 환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이 여성, 남성은 13명이며 대부분 17세에서 20세의 젊은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체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술집 바닥에서도 혈흔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압사사고 가능성도 없다면서 부검을 통해 독극물 중독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스턴 런던은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아메리카 브라질 소식입니다. 6월 22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고로 지난해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도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이타주바시에서 무장 괴한들이 국영은행 지점을 털려다 출동한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경찰관 5명과 주민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남동부 상파울루주 아라사투바시에서 20여 명의 강도가 은행 2곳을 털려다 실패하자 인질을 방패 삼아 도주,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나스 제라이스주 바르기냐시에서 은행을 털던 괴한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경찰은 은행 근처와 범인들의 은신처에서 용의자 2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어 11월엔 남부 파라나주 트레시 바하스시에서 국영은행 지점을 털려던 떼강도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져 현장에서 용의자 6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4월 파라나주 과라푸아바시에서 30여 명이 떼강도가 현금 수송 업체를 급습해 출동한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 2명과 주민 1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에콰도르 소식입니다. 6월 26일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주도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면서 대통령 탄핵안 상정 논의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야당 의원들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내부 소요 사태에 대해 라소 대통령의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에콰도르 토착인 연맹이 주도하는 시위대는 휘발유 경유 고정 가격 인하, 영세 농업인 대출 상환 유예, 농산물 적정 가격 보상 등 총 10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하며 13일부터 2주째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6월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파주 크레멘추시에 사람들이 밀접한 쇼핑센터를 미사일로 폭격해 또 한 번의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질 당시 쇼핑센터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러로 인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구 약 21만 7천 명의 크레멘추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이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안보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쇼핑센터 미사일 공격과 러시아의 다른 민간인 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정했습니다. 노르웨이 소식입니다. 6월 25일 오슬로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이슬람 테러 공격으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가 벌어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이날 사건이 게이바에서 벌어진 점 등을 이유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10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1년 극우주의자 브레이비크가 오슬로 도심과 인근 우테위아 섬에서 총기 난사해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채 1시간도 안 돼 클럽 인근에서 총격범을 살인, 살인미수, 테러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총격범이 42세 이란 쿠르드족 출신 노르웨이 국적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 치안국은 이번 공격을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PST는 테러 경계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주간 세계 테러 동향 제24호였습니다.